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초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11월, 12월 7주 동안 기초 강의를 했는데, 이론 정리가 기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강의, 그다음 이제 핵심 요약 강의,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1월, 2월 이제 8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기초 강의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기초 강의 때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공부를,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뭔가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등기는 어떤 부분을 알고 가야 기본 강의 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기초 강의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초 강의 때는 우리가 암기를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인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에 대한 원리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는 이제 방향성하고 원리 이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방향성 그 다음에 물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원리도 좀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시험장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암기잖아요, 그죠? 글자의 크기를 좀 보세요, 그죠? 1, 2월 강의 때는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원리,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런 거 원리란 글자가 1, 2주차에서는 좀 작게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기본 강의 1월과 2월 8주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뭘 시킬 거다? 이렇게 암기를 시킬 거예요, 암기. 그래서 만약 이제 기본 강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러한 방향성과 원리에 관해서 공부하시다가 좀 의문이 생기면 이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뭐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이 뭐 1, 2월 강의 바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초 강의든 기본 강의든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법률을 배우잖아요. 법률을 지금. 네. 법을 배우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전제 조건이 각각의 법률의 용어거든요. 용어. 이 용어가 사실은 우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알든지 아니면 내가 그 나라 언어를 알고 있어야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사소통은 결국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용어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제가 이즘에 했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 용어의 개념에 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등기법 전세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전세권이 많이 들어봤지만 전세권이 생각을 해보면 전세권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용어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용어가 정리가 잘 되면 기본 50% 이상은 일단 시험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우리가 준비할 때도 내가 용어에 관한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용어가 나왔을 때는 용어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제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암기 위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본서에 체크를 해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다른 교수님들은 막 자료도 많이 주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공시법은 자료 같은 거 안 주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료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네.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제 USB 안에 자료가 많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강사보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얼마만큼 넣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료가 다변화가 되어 있으면 일관성이 떨어져요. 일관성이. 그래서 올해 좀 뭐 한 재수를 하시거나 삼수를 하시거나 그런 데를 보면 있잖아요. 자료가 있잖아요. 넘쳐나요. 자료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합격을 못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책이 한 권만 있으면 그것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면 되는데 이것저것 A 자료 봤다가 B 자료 봤다가 C 자료 봤다가 D 자료 봤다가 또 어느 세월 지나면 언니 그 자료 어디서 구했어? 이것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래. 언니 좋아하면서 막 복사해서 또 가져오고 또 옆에 가니까 다른 언니는 또 다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와, 특수 자료를 하면서 그 자료 또 복사해서 가져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겠습니까?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때는 기본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 뭘 할 거고 핵심 요약 강의를 할 거고 그럼 핵심 요약집이 나오겠다 그죠? 그 핵심 요약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커리큘럼이 딱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한 4월 달, 5월 달에 가끔씩 이제 일요일 날 특강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특강 나오면 특강 자료에서 특강 자료가 별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약집을 좀 더 줄여놓은 게 특강 자료예요. 특강 자료. 근데 특강 자료는 사실은 너무나 줄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공부가 전무한데 그 자료를 본다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점수가 상승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많은 자료를 가져간다기보다는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고나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단고나. 그럼 이 단고나를 할 때 기본서를 가지고 단고나를 할 거냐, 요약집을 가지고 단고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 이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될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본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빵꾸 노트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특강 같은 거 보면 빵꾸 노트 갈로 넣기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갈로 처리해가지고 체크를 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서에 나중에 강의를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기본서를 읽어 나갈 때 이 부분은 내가 구멍이 비어 있어도 내가 지문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 기본서에는 지금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부동산 공시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요. 제가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의 기준은 대장이 되고요. 권리관계의 정보에 관한 기준은 등기부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결론인데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하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자가 공공연할 공자, 시자가 보일 시자거든요. 그럼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보여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보여주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대부분 수험생들은 지적법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적법이라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안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내용만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줄여가지고 뭐라고 쓴다? 지적법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법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지자가 땅지자예요. 땅지. 적자가 기록할 적자거든요. 그럼 지적법은 결국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지적법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땅을 기록하는 법이니까 토지만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건물은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은 이게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 둘 다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럼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법인데 그럼 이 두 가지 법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특징들을 비교를 하려면 뭘 가지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 건물을 가지고는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지적은 건물이 공시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비교를 하려면 뭐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한다?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럼 3,700여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지적 공부라든지 등기부에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해 나갈 때는 항상 1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지라는 말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토지도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셀 때는 각각의 단위가 존재해요. 볼펜을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책을 셀 때는 어떻게 세요?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어떻게 센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 토지가 존재한다면 이 토지는 일정한 정보가 있을 건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우리는 크게 나누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가 만약에 이게 마두동 19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소재하고 있고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30제곱미터이고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김갑동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두동이라고 읽을 때는 이 토지의 소재지를 말하는 거고요. 19번지는 이 토지의 번호입니다. 지번. 저는 이 토지가 어떤 사용 목적으로, 사용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분류해서 모아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토지의 사용 목적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는 이 토지의 면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마두동 19번지에 존재하고 있고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시를 하는데 이러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법에서도 공시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공시한다고요.
그럼 지적법에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공시되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하느냐면 대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흔히 토지대장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해요. 토지, 등기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마두동 1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김갑동시 소유 토지는요. 소유 토지는 지적에서도 공시하고 등기에서도 공시한다. 달리 말하면 대장에서도 공시되고 등기부에서도 공시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해서도 공시가 되고 등기법에 의해서도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시된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동일한 토지가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는 일원화시켜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한다는 거죠. 그럼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할 때는 대장의 기록사항과 등기부의 기록사항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 지문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일치가 발생하면 항상 뭐 시켜야 한다? 일치시켜야 한다. 그게 결론이라고요. 왜?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니까 공시되는 정보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공시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권리관계 정보. 그럼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약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이 토지는 어디에 있다? 마두동 19번지에 지목운전, 면적은 330.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에서도 공시되는 정보는 결국은 마두동 19번지 지목운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서 권리관계, 소유자는 누구로 공시될 거다? 김갑동 이렇게 공시될 거고, 등기부에서도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 이렇게 공시가 된다고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한 토지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네, 동일한 토지라면 대장에서도 공시되고 등기부에서도 공시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같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같은 정보라면 굳이 많은 인력을 써가면서 종이도 더 들고 하는데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없고, 똑같은 정보라면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면 되지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문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실관계에 관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훨씬 더 많은 그 정보 등은요, 어디에만 나타나 있냐면 대장에만 있고 등기부에는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하고요. 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알 수가 있죠. 대장과 등기부의 정보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대장과 등기부를 동일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특화시켜서 공시하고 싶다 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특화시켜서 공시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대장이고 지적법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권리관계도요, 지금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존재하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기타 등등의 소유권이 아닌 많은 권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많은 권리들은 어디에만 있냐면 등기부에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등기부에만 공시가 돼요. 근데 대장에는요, 뭐만 소유권만 공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권리적인 부분을 폭넓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등기법이고, 그럼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공시가 되는데 대장에는 뭐만 공시된다? 소유권만 공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또 이유가 명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럼 등기법은 결국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권리관계를 좀 더 폭넓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공시하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관계에 관한 업무는 행정적 업무예요. 근데 권리관계는 행정적 업무가 아니라 법률적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눈다면 굳이 삼권분립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눈다면 등기법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사실관계는 행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되는 그 정보적 내용이 전문성이 뭐한다?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부 니네들은 뭐만 해라?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해라. 사법부 니네들은 뭘 해라? 권리관계만 주로 공시해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장과 등기부는 여기서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은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국어적으로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야, 너랑 나랑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치해. 근데 너랑 나랑은 이런 부분은 정말 일치하지 않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때 공통점이 뭐냐면 너랑 나랑은 일치해. 너랑 나랑은 이런 점은 불일치해. 이때의 공통점은 너랑 나랑이 공통점이에요. 너랑 나랑. 즉 뭔가 일치 불일치의 존재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존재해야 뭐하다?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두동 19번지 전 330제곱미터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보세요. 이 알파는 등기부에는 알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알파 부분은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베타는 소유권 외의 권리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는 대장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은요,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해져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 이 5가지만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근데 얘네들을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거든요. 담당하는 기관. 최종적으로 보면 지적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이렇게. 근데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여기 지목이 현재 전이거든요. 지목이 현재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지목이. 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는 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설정해 놓은 게 지목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많은 토지 중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들은 다 모아서 전이라고 약속하자 해가지고 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많잖아요. 그죠? 무, 양파, 마늘, 고추, 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배하는 토지들은 다 지목이 뭐다?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루어지는 지목은 뭐냐면 대입니다. 대.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지 대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형질이 전에서 뭐로 달라졌다? 대로 달라졌다면 지적 공부상에 공시하는 전을 뭐로 바꾸고 대. 등기부도 전을 뭐로 바꿔야 한다? 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바꿀 때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나의 토지는 지금부터 지목이 전이 아니라 대입니다라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될 건데 그러면 신청을 하러 갈 때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먼저 갈 건지 아니면 뭐다? 지적 소관청에 먼저 갈 건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어디로 갈 거냐? 지금 권리관계의 부분이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의 부분이고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지적법 대장이니까 결국은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된다? 지적소관청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에 가서 나의 토지가 전에서 대로 달라졌습니다.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 전에서 뭐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럼 정리를 딱 하는 순간 대장에서는 마두동 19번지 필지가 지목이 뭐라고 공시되는데 대라고 공시되는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뭐라고 공시될 거다? 전이라고 공시될 거거든요. 그러면 양자사에서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토지를 공시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에 뭐라고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뭐 시켜야 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불일치가 발생했으니까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 일치시키지 않아야 한다?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 조문에는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양자를 일치시키세요라고 하는 법 조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마두동 19번지 필지는 과거에는 전이었지만 현재는 대로 지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지목을 뭐로 바꾸라고 전에서 대로 바꾸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기존의 기초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촉탁이라는 표현은 등기 신청을 할 때 누가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면 뭐라고 쓴다? 촉탁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관서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등기관에게 전을 뭐로 바꾸라고? 대로 바꾸라고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 때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등기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등기법은 크게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된다. 실체관계의 내용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등기부도 그에 상응하게 맞도록 등기를 뭐해서 정리를 해서 공시한다. 그럼 실체관계가 변화가 발생했을 때 등기관이 과연 어떤 등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첫 번째 아는 게 순서고 어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이런 등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등기법은 끝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실체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등기한이 어떤 등기를 할 거니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 등기를 모르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실체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죠. 전에서 뭐로? 대로.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전에서 대로 바꾸는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서 뭐로 바꾸는? 대로 바꾸는 등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때는 등기관은 이런 등기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전혀 안 떠오르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그 등기는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사실관계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뭐라고 읽었냐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었고요. 그죠? 그럼 실체관계가 전에서 대로 달라진 것은 전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뭐다? 일부가 달라진 거다. 그죠? 그러면 일부가 후발적으로 달라졌을 때 등기한이 시정하는 등기가 뭐였냐면 변경 등기였어요. 그럼 정확한 표현은 이 등기 촉탁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요. 정식 명칭. 근데 그걸 줄여서 우리 법조문에는 그냥 등기 촉탁이라고 읽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금방 이야기했을 때 토지 선생님 등기 촉탁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에서 대로 달라졌을 때 그러면 등기관이 전에서 대로 바꾸는 등기가 무슨 등기일까요?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머릿속에 이거 당연히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잖아요 라고 생각이 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안 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생각이 난 사람은 등기법 50% 이상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이 난 사람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뭔지 역산하면 되거든요. 실체관계상에서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달라졌을 때 이런 등기를 한 거니까 역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뭐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은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는 나는 무슨 등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답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초 강의할 때 이 방향성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등기의 기본적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조금 지문이 이제 살을 붙여가잖아요. 살을 이렇게. 두 번째, 소유자가 김갑동이거든요.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한 번 소유자는 영원한 소유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자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박울순 씨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박울순 씨에게. 소유권을 매매라든지 증여, 기타 등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양도했다면 현재 소유자는 실체관계상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박을순 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뭐다? 권리관계죠.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달라진다? 박을순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다. 권리관계는 뭐부터 정리한다? 등기부부터. 그러면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박을순으로 이렇게 등기부도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해주는 등기는 뭐냐? 또 이제 물어보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는 또 자신 있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죠. 왜냐? 계속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계속 썼잖아, 우리가. 그럼 결론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힌트가 생겼네요. 등기도 역시, 등기든 지적이든 뭐든 계속 동일 내용을 뭐 해야 한다? 반복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계속 용어를 반복을 해야 내 입에 달라붙고 자연스럽게 그게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박을순 씨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상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이고 박을순. 대장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누구다? 김갑동. 그죠? 그럼 양자를 또 뭐 해야 한다?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가 과거에는 김갑동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다? 박을순이다 라고 정리해라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 알려주는 절차를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고 이른다고요.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 절차를 통해서 소유자를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바꿔준다? 박을순 씨로 정리를 해준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일치했는데 양자가 뭐 할 수 있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이 5가지는 항상 뭐 시켜야 한다? 일치시켜야 한다. 이거 시작이고 그러면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면 사실관계는 항상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일치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사실관계, 여기에 있는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권리관계,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이 마지막 암기사항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공시법을 공부하다가 토지나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 물리적 현황은 항상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대장부터 정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한다. 권리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뭐부터 정리하고 등기부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걸 기준으로 뭘 한다? 대장을 정리한다. 그럼 앞으로 지적법을 공부할 때 지적법에도 사실관계도 있고 권리관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적에서 우리가 권리관계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지적에서 권리관계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지적법에서의 권리관계를 공부할 때는 기본 베이스가 지적에서 기록되어 있는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뭘 근거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등기법에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 등기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한다면 등기법에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기초강의 때는 강론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아니했거든요. 총론까지만 했거든요. 강론의 첫 번째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간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등기관은 최초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죠. 최초 등기부를 만들죠. 그러면 갑구에 소유권 보존 김갑동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김갑동이가 소유하는 범위를 특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뭐다? 표제부라는 부분에 김갑동이가 소유하는 범위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럼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은 사실관계다, 권리관계다, 사실관계. 그러면 등기관의 입장에서 표제부를 적으려면, 사실관계를 적으려면 결국 등기관은 무엇을 보고 적어야 한다? 대장.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인 대장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럼 이런 사항들은 암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게 22의 기출문제 정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등기부. 이것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마무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사실관계, 기준, 대장. 이제 이 두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권리관계, 기준, 뭐다? 등기부. 그럼 양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일치의 정도는 어디까지만?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소유권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이게 마무리, 암기사항이라고 해요. 마무리. 이거 하나 암기하려고, 이거 하나 정리하려고 우리가 지금 40분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 정리할 때, 아,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가면서 역순으로 한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굉장히 많은 법 조문들이 파생되고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내용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부터 강의를 진행을 할 거냐면 지적법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적법에서 이제 첫 번째 문항으로 나오는 지문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에 일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일필지와 관련되는 뭐가 있을 거고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그 다음 지번, 그 다음 지목,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면적 이렇게 있고요. 그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지금 지적법이잖아요. 그죠? 소유권만 공시하잖아요. 그럼 이를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애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 금방 우리는 대장이라고 했어요. 대장은 지적공부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는 지적공부를 편하게 읽을 때는 대표적인 공적 장부인 대장이라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애들을 대장에 기록을 해서 외부에 뭘 해야 한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시를 하려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결정을 해야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정했다면 결정되어진 정보를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지적공부에 이렇게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뭐하고? 관리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지적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땅지자, 기록할 적자거든요.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이 지적법이에요. 땅이잖아요. 그죠? 땅을 어디에? 지적공부에 기록을 해서 외부에 뭐한다? 공시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적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럼 여기서 보니까 경계와 뭐가 있다? 좌표. 금방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틀 안에서는 사실관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뿐이 없었잖아요. 등기부하고 일치되는 거.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적법과 등기법의 사실관계, 공통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데, 지적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관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다? 경계와 좌표라고요. 그럼 선생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말고도 또 사실관계가 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더 많은 사실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지적 안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의 단어가 사실관계의 기본형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우리 지적법에서는 별도의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토지의 표시라고 일자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용어의 정리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면 등기법에서의 용어의 정리의 토지의 표시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등기법이고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으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라고요. 되겠죠? 이게 9년 전에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요.
9년 전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적법에서. 그럼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등기법에서의 토지의 표시의 개념과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의 개념이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용어의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용어의 정리는 그냥 의뢰에 아는 것처럼 느껴버린다고요. 의뢰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초 강의 때 많이 강조를 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서 등록해서 외부에 뭐 하면 된다? 공시하면 된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3,700여만 필지의 모든 토지, 이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여 등록 관리하는 자가 누구다? 국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여 이를 등록 관리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이렇게 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읽으면 모든 토지와 국장 이거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적 공부에 이렇게 국장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서 등록 관리하고 공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국장이 하는데 근데 만약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있잖아요. 한번 결정되어서 등록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면 지적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토지를 등록해서 공시했잖아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자꾸 변한다라는 거예요. 즉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말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표현을 어렵게 갈 필요는 없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재지도 달라지고 지번도 달라지고 지목도 달라지고 경계도 분할 합병 등을 통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고 분할 합병으로 경계 모양이 달라지면 면적값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자꾸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지적에서는 용어의 정리로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의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읽는 것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토지의 이동이 뭐예요? 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면 현재 지적공부상에서 최초 공시되고 있는 정보에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지면 지적공부를 다시 뭐해서 정리를 해서 외부에 뭐 해야 한다? 공시해야 한다. 이때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신청을 하느냐면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 다시 지적공부를 뭐하여 정리를 해서 그 정보를 외부에 뭐하겠다? 공시하겠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네. 모든 토지에 관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여 등록하는 자는 국장이죠. 네. 근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은 토지 표시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토지 표시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국장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서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해서 이를 뭐 할 수도 있다?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한 조건이 뭐다?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를 풀이하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누가 정리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결론, 토지의 표시를 선생님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등록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판단할 수가
없다예요. 원론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다? 국장이 다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지적 사무를 뭐한다? 위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사실은 누가 다 본다? 지적 소관청이 다 보고 상징적인 업무는 누가 보는 거다? 국장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는 최종적인 관리권자는 국가예요. 토지는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관리하는데 실질적 업무는 누가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럼 국장이 결정합니까? 소관청이 결정합니까? 물어보면 앞에 전제를 봐야 돼.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국장. 앞에 전제가 토지 이동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지적 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매칭 시켜놔야 돼.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고 본 강의 1번부터 해서 또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네.